운영체제가 수행해야 될 역할 중에서 프로그램의 실행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더구나 현대의 운영체제는 한 번에 하나의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수행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멀티태스킹 기능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운영체제는 컴파일된 결과물인 프로그램과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프로세스라는 용어로서 구분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관리한다는 것은 파일 시스템 안에 파일로서 프로그램을 잘 저장하면 되는 것이지만 프로세스를 관리한다는 것은 보다 더 복잡한 기능이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실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CPU와 같은 자원을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할당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고요. 또 여러 개의 프로세스 혹은 커널과의 사이에서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관리 기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프로세스의 실행과 관리를 위한 운영체제의 동작 원리 그리고 설계 기법들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이런 프로세스의 관리 기법은 운영체제라는 것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 중요성의 측면과 또는 분량의 측면에서도 모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런 프로세스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라는 것은 앞에서도 단정적으로 정의한 것처럼 실행 중인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는 프로세스와 프로그램을 분명히 이제 구별해서 사용할 것이고요. 컴파일 되어 가지고 저장 장치에 저장된 파일의 형태는 바로 프로그램인 것이고 그것이 메모리에 적재돼서 CPU를 통해서 실행되고 있는 이런 상태를 프로세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실행 중인 프로세스는 단순히 컴파일된 코드만으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다라는 게 이 슬라이드에서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프로그램 자체의 입장에서만 보더라도 프로세스는 자신이 실행되기 위한 코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CPU 입장에서 보더라도 CPU 옆에 붙어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레지스터 값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가 운영체제를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 프로세스는 운영체제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를 운영체제가 자유자재로 관리하기 위한 부가의 정보들이 더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프로세스의 실체를 하나씩 알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이 메모리 상에 적재된 프로세스 그리고 CPU와 운영체제가 바라보는 프로세스의 어떤 구성 요소 이것들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적혀진 대로 가장 중요한 가장 큰 부분은 바로 컴파일된 프로그램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있는 이 아이템들은 CPU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번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우리는 프로그램 카운터, CPU가 유지하고 있는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레지스터 값들을 이용해서 이 프로그램 코드의 어떤 기능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래에 있는 세 개는 이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프로그램의 데이터라고 하나로서 얘기를 했지만 그 데이터의 사용 방법에 따라 가지고서 사용 방식에 따라 가지고서 스택이라는 것 그리고 일반적인 데이터라는 것 그리고 힙이라는 것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스택은 우리가 함수의 구조로서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각각의 함수 안에서 필요한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함수로 전달되는 인자들, 리턴 주소들, 그리고 함수 안에서 사용하는 로컬 변수들이 이 스택에 자리 잡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글로벌 변수라고 알고 있는 이런 데이터들은 이 프로그램의 데이터 부분, 데이터 섹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부분에 자리 잡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데이터지만 이 둘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이 힙인데요. 힙은 프로그램 중에 동적으로 할당되는 메모리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C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운 사람은 다이나믹 메모리 알로케이션, 즉 malloc, 메모리 알로케이션이라는 malloc 이라는 함수를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미리 변수를 선언하지 않고 프로그램 실행 중에 malloc 함수를 통해서 일정한 메모리 영역을 할당받고 거기에다가 어떤 값을 적는다든지 읽는다든지 한 이후에 또 필요 없으면 프리해서 제거하는 이러한 용도로 쓰이는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결국 데이터지만 그것을 할당받고 할당을 해제하는 방식이 이러한 로컬 변수나 전역 변수와는 좀 다른 방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 지어 가지고 이 전체를 프로그램 코드와 CPU 관련된 내용들, 프로그램의 데이터 부분 이런 것들을 프로세스의 구성 요소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그림은 이러한 프로세스의 구성 요소 중에서 프로세스 그 자신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코드와 데이터를 메모리상에 어떻게 배치되는지를 그려놓은 것입니다. 사실 이 그림은 우리가 리눅스 개발 도구라는 부분을 소개를 할 때 이미 한번 언급했던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전체 메모리 주소를 자신만 쓸 수 있는 가상 메모리라고 할당을 받아서 맨 아래쪽에 컴파일된 실제 프로그램 코드 텍스트 부분이 들어가고요. 그 위에 데이터, 힙, 스택에 해당하는 각각의 데이터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자리하게 되겠습니다. 스택이라는 것이 함수 호출을 위해 사용한다고 했는데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 영역의 맨 위쪽부터 아래쪽 주소로 내려오는 이런 식으로 스택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힙은 할당된 어느 시점부터 위쪽 주소로 올라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이 짐작해보면 아시겠지만 이 스택과 힙이라는 것은 그림에도 표현된 것처럼 어떤 프로세스가 딱 컴파일돼서 실행이 딱 되었다고 했을 때 그 크기가 결정되지 않고 실행이 되면서 프로그램의 실행 조건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화살표 모양으로 그린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 우리가 리눅스 개발 도구를 설명할 때 소개했던 똑같은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앞에서 봤던 이런 간단한 그림을 실제 리눅스에서의 어떤 메모리 공간의 주소까지 표현해서 그린 것입니다. 아랫부분 텍스트 세그먼트라는 게 여기 텍스트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데이터 세그먼트, BSS 세그먼트라는 것이 데이터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다시 한번 이렇게 나눠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초기화된 데이터와 초기화되지 않은 데이터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이 초기화된 데이터, 위쪽이 초기화되지 않은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전역 변수를 선언하더라도 처음에 선언할 때부터 이 값을 설정한 변수가 있고 실제로 프로그램 코드가 실행되면서 그 변수의 값이 할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구분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위에 힙 영역, 또 맨 위에 스택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시면 스택 위에 커널 스페이스라는 영역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그림은 가상 메모리라고 해서 실제로 컴퓨터 PC에 박혀있는 그 DRAM을 쪼개서 쓰는 것이 아니라 운영체제가 메모리 관리를 통해 가지고 각각의 프로세스에게 4GB라는 전체 메모리를 다 할당한 것처럼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기가 이후에 이 1기가 부분은 커널 스페이스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시스템 콜 등을 통해 가지고서 커널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텐데요. 그때도 어딘가 메모리 영역으로 프로그램에 점프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의 같은 프로세스의 메모리 공간에 포함하기 위해서 이렇게 커널 스페이스 영역을 마련해 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고요. 중간에 여기는 하나 더 표현이 되고 있는데 메모리 매핑 리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파일을 메모리에다가 연결시켜서 사용할 때 들어가는 부분 혹은 라이브러리 함수들 내 프로그램이 아니라 외부에서 링크된 라이브러리 함수들이 존재하는 위치 등이 스택과 힙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런 그림을 더 자세히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printf 같은 이런 함수는 실제로 링크가 되면은 이 부분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유의할 것은 우리가 다이나믹 링크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printf가 여기에 복사돼서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printf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메모리 맵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앞 그림에서도 나왔지만 리눅스에서는 또 위쪽도 이제 커널이 차지하게 되는데 아래쪽도 사실 0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00400000번지 또는 80480000번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32비트 컴퓨터인 경우, 64비트 컴퓨터인 경우 이쪽 역시 커널이 좀 사용하기 위한 특수한 메모리 영역으로 남겨두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쪽 메모리 영역을 접근하게 된다면 에러가 발생되는 것이죠.
0번지도 실제 램에 또는 가상 메모리에 위치하고 있는 주소이긴 하지만 내가 액세스할 수 있는 메모리가 아니라 커널의 메모리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액세스하면 시스템에서 에러가 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라는 것은 실행 중인 프로그램인데 컴파일된 코드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실행하기 위한 변수들을 데이터와 힙과 스택이라는 것으로 구분 지어 가지고 메모리 공간을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프로세스라는 것이 메모리 상에서 보여주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히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프로세스의 상태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체제가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동시에 실행시켜 준다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컴퓨터 하드웨어인 CPU는 절대로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동시에 실행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CPU는 반드시 한순간에 하나의 프로그램 코드만 실행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진짜로 동시에 실행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여러 개의 CPU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운영체제는 멀티태스킹이라는 절묘한 기법을 통해서 사람의 느낌에는, 사람이 체감하기에는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하나밖에 없는 CPU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한순간에 하나의 프로세스가 수행되고 다음 순간에는 또 다른 프로세스가 실행되고 하는 이러한 반복의 교체 과정이 아주 빠르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의 프로세스는 실행이 시작되면 실행이 종료될 때까지 쭉 CPU에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실행이 되다가 실행을 잠깐 멈췄다가 또다시 실행됐다가 하는 식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즉 상태를 변경하는 것이죠. 실행하는 상태와 실행하지 않는 상태, 이렇게 변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운영체제에서 우리는 프로세스 관리라는 걸 얘기할 때 프로세스라는 것은 상태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간단히만 얘기하면 실행되는 상태, 실행되지 않는 상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만, 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워갈 프로세스 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운영체제에서는 여기 보여진 것 같은 5가지의 상태를 프로세스에게 부여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 맨 시작 부분, 그 다음에 끝 부분, new와 terminated를 빼고 가운데 있는 3개의 부분이 프로세스를 멀티태스킹 되게 관리하는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5가지는 하나씩 살펴보면요. new는 프로세스가 맨 처음 실행된 상태입니다. 설명으로는 생성되는 중이다 라고 했는데 맨 처음 실행됐을 때 그 상태를 new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우리는 지금 CPU를 기준으로 실행되는 것, 안 되는 것 이렇게 나누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CPU에서 실행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운영체제가 바라보는 상태라는 것이죠. 이념을 또 유념해 두시고요. 두 번째 상태가 러닝이라는 상태입니다. 바로 이것이 실제로 CPU에서 그 프로세스의 명령어들, 프로그램 코드가 실행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웨이팅이라는 상태가 있습니다. 말 단어 뜻 그대로 프로세스가 CPU에서 실행되지 않고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뭘 기다리느냐? 보통 입출력 완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봤는데 소프트웨어 인터럽트에 해당하는 시그널을 기다리는 상태도 웨이팅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파일을 읽기 위해서 fread 혹은 read 시스템 호출을 하게 되면 그때 이 프로세스는 계속해서 CPU를 실행하면서 read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웨이팅 상태로 자기 상태를 변환을 시킨 상태에서 입력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ready라는 상태가 있습니다. ready라는 상태는 말 그대로 준비된 건데 뭘 위한 준비가 됐냐면 러닝을 하기 위한 준비가 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CPU를 실행하는 상태, 실행하지 않은 상태 두 개만 단순히 나눠 놓고 있지 않은 것에 한 예가 바로 ready라는 것이 들어간 건데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CPU를 실행하는 것은 언제나 한순간에는 한 프로세스만 있지만 실행하지 않는 프로세스는 이 운영체제 시스템 안에 매우 여러 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웨이팅과 레디 상태를 둠으로 해가지고서 실행하지 않는 프로세스를 효율적이고 또 공평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닝이 되기 전에는
not running, 실행하지 않는 상태로 단지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waiting하고 있는 상태와 ready하고 있는 상태,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신호만 떨어지면 바로 실행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따로 구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waiting은 CPU가 논다 할지라도 자기가 어떤 사건, 즉 입력이 또는 출력이 또는 시그널이 도달하지 않았다면 CPU를 차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terminated라는 것은 이제 프로그램 실행이 시작해서 기본적으로는 러닝 상태와 wait, ready 상태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운영체제 내에서 실행이 될 거고요. 이 번갈아 가는 과정 동안 그 프로그램이 실행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코드가 모두 완료가 되면 terminate 상태를 통해서 프로그램 실행을 종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운영체제가 다 똑같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거의 대부분 이러한 5가지 전형적인 틀 안에서 좀 더 미묘한 상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프로세스의 상태란 게 무엇이며 프로세스 상태란 게 왜 필요하게 된 것인지를 이해하고 일반적으로 대부분 모든 운영체제에서는 이러한 5가지의 상태, 그 중에서도 3가지의 중심 상태를 이용해서 프로세스를 관리한다라고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앞에서 설명한 이 프로세스의 5가지 상태를 좀 더 도식적으로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린 그림입니다. 이것을 상태도라고 얘기하고요. 한 프로세스 입장에서 그 프로세스의 위치가 어떻게 변해가느냐, 어떤 이유에 의해서 어떤 상태로 변해가느냐를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원으로 그려진 것들이 상태를 의미하고 이 화살표로 그려진 것이 바로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변해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화살표 선 위에 그려진 것이 이러한 상태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 사건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처음 실행하면 new인 상태에 들어갔다가 아직은 CPU를 차지하지 못하죠. 그래서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프로세스 목록 중에서 이제 CPU를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admit, 즉 승낙을 받아서 운영체제의 승낙을 받아서 실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실행을 준비하는 것들이 무지 많기 때문에 이 new 상태에서 바로 실행을 가지 못하고 언제나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ready 상태를 거쳐야만 됩니다. 러닝을 가만히 보면은 러닝 안으로 들어있는 화살표는 바로 ready, 유일하게 ready에서만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5개가 있고 그 중에서 3개가 더 중심이고 했는데 더 중심인 거는 ready와 running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PU를 실행하고 있는 상태, CPU를 실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승인을 받으면 ready 상태가 되었다가 그러면 언제 실제로 CPU를 사용하느냐? 스케줄러 디스패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디스패치라는 용어는 다음에 배우겠지만 뭔가를 끄집어내다, 캐치해내다, 뭐 이런 대략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스케줄러라는 것이 운영체제의 요소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프로그램을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어떤 규칙을 부여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모듈을 운영체제의 스케줄러라고 얘기합니다.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운영체제 커널의 구조를 얘기할 때 모놀리식 구조와 마이크로 커널 구조를 얘기할 때 스케줄러는 마이크로 커널에 포함되는 그런 부분이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프로세스들은, 실행된 프로그램들은 모두 러닝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레디 상태에 있는 것이고요. 그 중에 단 하나만 러닝 상태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스케줄러의 정책에 따라서 선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아무튼 한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이제 레디 상태에 있다가 러닝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실제 CPU를 이용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조건이 만족되면은 자기는 이 실행을 멈추게 된다는 거죠. 그 조건이 뭐냐면 하나, 둘,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연히 아주 빠르게 프로그램 실행이 딱 한 줄만 실행되고 끝난다면 빠르게 종료가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다가 자기가 scanf 또는 read 또는 뭐 printf, 출력, 입력 마찬가지로 실제 외부 장치에 대해 가지고서 입출력을 요구했을 때 외부 장치가 동작하는 시간은 CPU가 동작하는 시간보다 뭐 수천 배에서 수십만 배 이상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CPU가 아무것도 못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웨이팅이라는 상태로 빠지게 되고 이 CPU를 다른 프로세스에게 할당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남겨두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IO 요청이 있게 되면 스스로
스스로 웨이팅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웨이팅 상태에서는 언제 그 웨이트가 끝날지는 이 프로그램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실행되고 있지 않으니까 얘는 언제 그 웨이팅 상태에 입력이 들어왔는지 출력이 끝났는지 체크할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IO나 이벤트의 컴플리션이고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인터럽트에 해당되겠습니다. IO 컴플리션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바로 이 웨이팅인 프로세스가 실행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도 바로 실행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이미 실행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프로세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다른 상태에서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레디 상태로 먼저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웨이팅 하고 있는 놈이 IO completion interrupt가 발생하면 레디 상태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러닝을 하다가 자기는 계속 실행을 해야 되고 또 IO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실행 상태를 벗어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운영체제의 스케줄러가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해주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겠습니다. 즉 운영체제는 한 프로그램이 아주 긴 시간 혹은 끝까지 CPU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냥 가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일반적으로 1ms 또는 수 밀리세컨드 정도가 됩니다. 1000분의 1초에서 1000분의 10초 이내 그 정도 시간마다 인터럽트가 발생됩니다. 이것이 곧 뭐였냐면 타이머 인터럽트였습니다. 이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운영체제가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강제로 중지를 시킵니다. 종료가 아니라 중지를 시키고 이놈은 어디로 빼냐면은 레디 상태로 빼놓게 됩니다. IO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레디 상태로 빼놓게 되고 운영체제는 그 빠진 프로세스 대신에 기다리고 있던 것 중에서 어떤 하나를 선택해서 러닝 상태에 넣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이 매우 빠르게 반복이 되면 여러 개의 레디 상태의 프로세스가 하나의 CPU를 가지고서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그림은 운영체제의 입장이라기보다는 한 프로세스의 입장에서 그 프로세스가 실행을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이러한 상태 변화를 통해서 동작을 한다라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운영체제는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는 멀티태스킹, 멀티프로세싱을 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그림이고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만큼은 거의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앞에서 본 그림과 같이 운영체제는 이제 한 프로세스가 실행되면 여러 개의 상태 사이를 계속 이동시켜 가면서 프로세스의 실행을 관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실행 중인 프로세스가 웨이팅 혹은 레디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딱 중단되었던 그 위치부터 다시 실행되려면은 그 프로세스가 어디까지 실행을 했는지 또 그 프로세스가 실행될 때 CPU 옆에 붙어 있는 레지스터에는 어떤 값들이 들어있었는지 또 CPU를 몇 초 동안 사용했는지 이런 정보들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가 다음번 실행을 할 때 다시 복원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보여준 것 같이 프로세스의 부가 정보, 아까 프로세스의 구성 요소라고 해가지고 운영체제가 프로세스를 관리하기 위한 정보들도 포함된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구성하기 위한 정보 중에서 프로세스 제어, 프로세스를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부가 정보들을 따로 모아서 운영체제는 별도의 커널 공간에 저장하고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파일 입출력을 처리하기 위해서 오픈된 파일에 대한 정보를, 파일의 속성 정보를 파일 테이블이라는 데 별도로 유지하고 우리는 파일 디스크립터를 이용해서 그 테이블만 액세스하면 하드디스크에 있는 디렉토리나 파일 이름 이런 걸로 다시 한번 검색할 필요 없이 직접 디스크에 있는 파일 정보를 액세스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와 비슷하게 프로세스를 관리하기 위한 프로세스의 여러 가지 상태, 운영 정보, 속성 정보를 커널의 별도의 공간에 보관하는데 그것이 바로 프로세스 제어 블록이라는 것입니다.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 혹은 우리가 흔히 그냥 PCB라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프로세스마다 이러한 자료 구조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운영체제 내에는 이러한 자료 구조의 어떤 어레이 혹은 링크드 리스트 같은 형식으로서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의 정보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들이 계속 실행되지 않고 웨이트 혹은 레디로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고 하더라도 그 정보가 여기에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실행할 때 마치 그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자기가 계속해서 중단되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한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것처럼 자기의 일을 중단됨 없이 연속성 있게 실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프로세스 제어 블럭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프로세스가 관리되기 위해서 또 실행을 재개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들이 필요한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이 리눅스 커널 소스를 보면은 sched.h라는 헤더 파일이 있는데요. 거기에 task struct라는 스트럭처 자료 구조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이런 식의 선언이 자료 구조 정의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 뭐냐면 이 PCB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눅스에서는 이 PCB라는 것을 task struct라는 자료 구조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프로세스 ID, 프로세스 상태, 프로세스가 시간을 얼마만큼 한 번에 얼마만큼 쓰는지, 부모 프로세스는 뭔지, 자식 프로세스는 뭔지, 그다음에 열린 파일들, 아까 파일 테이블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파일 테이블에 대한 포인터 이런 것들도 이 프로세스의 부가 정보로서 다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커널이 이제 동작을 하기 시작하면 이것들은 각각 하나하나의 스트럭처 자료 구조가 링크드 리스트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서 내가 찾고자 하는 프로세스를 찾아가지고 다음번에 실행되거나 또 나온 것은 이 링크드 리스트에 어딘가에 하나 또 끼워 넣어주는 이런 식의 프로세스 관리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문맥 교환이라고 해서 컨텍스트 스위치라는 용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용어이고요. 우리말보다는 컨텍스트 스위치라는 영어 용어를 더 흔하게 쓰고 있습니다. 쉽게 이 용어의 개념을 이해하자면 앞에서 봤던 프로세스가 실행될 때는 계속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상태를 계속 변경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러닝되는 프로세스가 레디로 가고 레디인 프로세스가 러닝으로 오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문맥 교환입니다. 프로세스가 교환된다는 것이죠. 즉 프로세스 교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단순히 프로세스 교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으며 또 이 단순히 교환되는 작업이 왜 중요한 개념으로 설명되느냐라는 것은 바로 이 문맥이라는 단어에 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프로세스 교환 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문맥 교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프로세스의 문맥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어떤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프로세스의 문맥은 프로세스 제어를 위한 다양한 정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제어를 위한 다양한 정보는 곧 이게 뭐였냐면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이 프로세스 제어 블락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상태가 변한다는 것은 그냥 실행되는 프로세스가 1번이 됐다가 2번이 됐다가 이런 식의 코드 변환뿐만 아니라 그 프로세스가 수행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부가 정보들이 같이 저장이 되었다가 복구가 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한 줄에 소설 또는 시의 한 문구가 있을 때 그 문구 뒤에 깔려있는 어떤 문맥이라는 거 있죠.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내가 지금 한 문장을 얘기하긴 했지만 이 한 문장을 얘기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흐름에 문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문맥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 한 문장의 뜻을 잘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죠. 마찬가지 우리 컴퓨터 시스템에서도 프로세스의 컨텍스트라고 하면은 그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그 단순한 코드뿐만 아니라 그 프로세스가 상태 제어를 통해서 동작할 때 프로세스 제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부가 정보들을 문맥이라고 얘기하고, 프로세스의 상태가 변한다는 것은 곧 무엇이냐면은 그 프로세스의 문맥이 1번 프로세스의 문맥이 여기 보시면 1번 프로세스의 문맥이 PCB 자료 구조에 저장이 되었다가 2번 프로세스의 문맥이 PCB 자료 구조로부터 각종 메모리나 CPU 레지스터나 프로그램 카운트로 복구되는 이러한 과정을, 즉 문맥이 교환되는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프로세스의 교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맥 교환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문맥 교환이라는 것은 실행되는 프로세스가 교체되는 거다 라는가, CPU가
실행되는 프로세스를 뭐 교환하는 거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보다 엄격한 의미는 바로 문맥이라는 것에 중요성을 둬서 바로 그 문맥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PCB에 저장되는 정보가 되는 것이고 현재 이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데 필요한 이런 레지스터 값들 이런 등등을 지금은 이제는 CPU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니까 커널 메모리에 있는 PCB에 저장을 하고 PCB에 저장되어 있는 다른 프로세스의 문맥을 CPU나 필요한 메모리 공간으로 복구해내는 것. 이것이 문맥 교환이다. 그래서 PCB를 매개로 해서 저장하고 복구하는 것이 문맥 교환이다. 라고 여러분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스케줄링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도 이제 비슷한 개념을 한번 다시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이렇게 프로세스가 여러 개의 프로세스 동시에 동작하는 것처럼 운영체제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 상태를 계속 바꿔줘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간단치 않은 작업입니다. 어떤 프로세스를 이렇게 주느냐 이걸 결정하는 것도 간단치 않은 작업이지만 사실 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동작 중이지 않은 프로세스를 동작 중이게 만들고 동작 중인 프로세스를 동작 중이지 않게 만드는 과정에는 문맥 교환을 위해서 그 문맥 정보를 PCB라는 데 저장하고 복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즉 CPU 입장에서 보면은 많은 메모리 저장과 메모리 읽는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문맥 교환이 많아지면 문맥 교환이 빨라지면 동시에 많은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이런 장점도 있지만 프로그램의 순수한 실행 시간 외에 문맥 교환을 위한 시간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이런 것을 실제로 내가 사용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오버헤드, 비용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결국 운영체제는 이것을 이렇게 바꿔주는 정책, 즉 스케줄링이라는 것을 잘 해야 되는데 이때 문맥 교환의 비용을 적게 하는 것도 꽤 중요한 설계, 어떤 최적화 목적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어떤 두 개의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과정을 쭉 보면서 바로 문맥 교환, 즉 CPU의 교체 또는 프로세스의 교체, 용어는 다르게 썼지만 다 같은 용어입니다. 상태의 교환, 문맥 교환이 일어나는 것을 도식화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문맥 교환이 일어나는 원인을 여기는 인터럽트나 시스템 콜이라고 얘기를 했죠. 바로 문맥 교환이 일어나는 원인은 바로 러닝 중인 프로세스가 웨이팅으로 빠지거나 인터럽트가 걸리거나 엑시트로 빠지거나 하게 되면 다른 프로세스를 이렇게 러닝 상태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때 문맥 교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문맥 교환이 언제 일어나냐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이 이런 조건들도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이 발생했을 때 프로세스 교체, 즉 문맥 교환이 일어나는 과정을 그려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프로세스 P0라는 프로세스가 이렇게 쭉 executing 실행한다라는 것이고 프로세스 P1이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파란색 화살표로 나타낸 것이 실제 CPU에서 실행되는 것이고 까만색 구간은 프로세스로 살아있긴 하지만 실제 CPU에서 실행되지 않는 아이들이라고 나타냅니다. 그래서 시간축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한순간에는 절대로 두 개의 실행 구간이 같이 겹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정확하게 딱 나눠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겹치는 구간이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문맥 교환을 위한 오버헤드 시간이 됩니다. 그때 무슨 일을 하느냐? 현재 실행되고 있는 이 프로세스 실행될 때 중간에 어떤 인터럽트가 걸리거나 혹은 이 프로세스가 read, write 같은 시스템 호출을 호출하게 되면은 문맥 교환이 이제 문맥 교환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건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스케줄러가 담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맨 먼저 하는 일이 이 프로세스의 문맥을 이 프로세스의 PCB 자료 구조에다 저장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프로세스의 문맥을 이전에 저장되어 있었겠죠. 이전에 이 프로세스의 PCB, 그러니까 여기에 어딘가 이런 부분이 되겠죠. 저장되어 있던 내용을 로딩해서 CPU 혹은 다른 메모리 영역에다가 복제를 해주는 것, 그 작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문맥 교환 작업이고 그것이 완료되면 P1 프로세스가 이제 실행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P1 프로세스 실행되다가 어느 순간 인터럽트 혹은 이 P1 프로세스가 또 시스템 콜을 호출하게 되면 잠깐 얘는 중지를 하고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개입을 해서 다시 P1 이번에는 P1
프로세스의 문맥을 PCB1에 저장을 하고 아까 저장해 놨던 PCB0의 문맥을 복구를 해낸 다음에 P0의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이 프로세스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는 러닝 상태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는 ready 혹은 wait 상태가 되는 것이죠. 여기 빠져나가는 원인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wait 상태에 있으면 이 중간에 이 중간에 ready 상태로 바뀌어지는 것이 한 번 더 일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이쪽에 ready 상태에 있다가 상태도에서 러닝 상태로 이렇게 옮겨가는 것이죠. 이 과정이 뭐냐면은 스케줄러가 디스패치 하는 겁니다. 스케줄러가 선택을 받은 거죠. 스케줄러 선택을 받은 거고, 러닝 상태에서 레디 상태로 바뀌는 것은 바로 인터럽트. 아까 그 상태도에서 나왔죠. 인터럽트. 혹은 웨이팅으로 가는 거는 IO. 시스템 콜이 되겠습니다. 즉, 이 프로세스 교체의 그림에서 이런 걸 집어넣으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상태도의 그림과 그대로 연관시켜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문맥 교환을 위해서 이 PCB 자료 구조의 저장과 복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프로세스라는 것은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고, 그 실행 중인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코드만 메모리에 적재되는 것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위한 다양한 데이터들이 어떤 체계화된 구조를 가진다. 그리고 프로세스의 구성 요소는 그러한 자기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카운트의 값, 레지스터 값 등등이 다 포함된 프로세스의 구성 요소이고,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라는 것은 이제 상태를 가지고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게 된다라는 것이고, 이 상태를 옮겨갈 때 단순히 프로그램 코드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아까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들,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실행되기 위해서, 프로세스가 관리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PCB라는 자료 구조를 통해서 저장됐다가 복구된다라는 이러한 개념이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데서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